함께 책 읽어요. 진서TV 유튜브 진서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 인생책 짠! 시타르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인데요. 저에게 독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책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사랑을 알려준 작가예요. 시작하기 전에 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시인데요. 이 세상 어떠한 책도 너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살며시 너를 내 자신 속으로 돌아가게 한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다. 해와 별과 달이. 내가 찾던 빛은 내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내가 갖가지 책에서 찾던 지혜가 책장 하나하나에서 지금 빛을 띈다. 이제는 지혜가 내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명문장 아닙니까? 정말. 이 책이라는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헤르만 헤세는 책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 책은 비로소 나에게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책도 너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리뷰할 책 시타르타의 주요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라는 이 깨달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바로 요 책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아시죠? 제가 예전에 데미안이라는 책을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품의 깊이와 또 제가 느낀 이 감동들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약간 명작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깊은 울림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분명히 데미안도 그렇고 시타르타도 그렇고 이 책 속의 주인공의 삶에 내 삶을 투영해보기도 하고 또 이 주인공들 삶에 스며들어서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나는 또 같은 사람이 아니고 책을 3번이나 읽었는데도 또 다시 읽고 싶어지는 그런 정말 훌륭한 책인데 과연 내가 이런 기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잘하고 싶다. 이 내 인생 책인데 정말 잘 리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리뷰를 보고 이 책을 펼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아무튼 저의 독서 모토는 책을 마음으로 읽는 것이고 또 이 마음으로 읽은 이 책이 행동으로 발현됐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또 나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독서 모임 하듯이 이렇게 책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는 게 저의 독서 모토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고 느낀 점을 그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청소년 시절을 그린 작품인데요. 선과 악이라는 인간의 이중성 앞에서 고난을 겪던 싱클레어 앞에 나타난 데미안이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의 신이기도 한 아브락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과 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모두 신성한 세계이며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 세계는 하나가 된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는데요. 이 깨달음은 작품 시타르타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시타르타가 소년, 청년기를 거쳐서 노년에 뱃사공이 되고 나서 강을 통해서 얻은 그 깨달음, 바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옴이라는 이 소리에서 얻은 깨달음인데요. 시타르타의 가장 오랜 기간 스승이었던 바주데마가 떠나기 전에 소설 막바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강의 소리, 즉 옴에는 선한 소리와 악한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이
모든 양면성들이 어우러져 단일성을 완성하는 데미안의 이 주요 내용이 시타르타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청소년기의 구간, 한 지점을 그린 내용이라면 시타르타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인생의 일대기를 그린 한 인간의 전체의 삶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이 작품에서는 데미안이라는 이 한 사람이 싱클레어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였다면 시타르타에서는 시타르타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시타르타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정의 시작은 인도의 높은 계급인 바라문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시타르타가 학자, 사제, 시인 이런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지식을 배우는데요. 시타르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삶에서도 생활화했던 그런 바라문이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데요. 이런 의문이 불만이 되면서 본인의 자아 속에 있는 근원적 샘물을 찾기 위해서 내면의 소리를 따라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이렇게 소설 초반부터 시타르타가 가지고 있던 생각, 즉 지혜는 남에게 전달될 수 없고 아무리 현인이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이 생각은 소설 초반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 일관되게 보여집니다. 나는 인간은 아무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오랜 기간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 친구,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암뿐이며 그것은 도처에 있고 그것은 아트만이고 그것은 나의 내면과 자네의 내면 그리고 모든 내면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난 이렇게 믿기 시작하였네. 알려고 하는 의지와 배움보다 더 사악한 알매적은 없다고 말이야. 이 말에 따라서 시타르타는 도처에 깔려있는 알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여정을 시작하고 그로 인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죠. 하지만 그는 바라문으로서 많은 지식을 얻었었고 사문이 된 후에는 수행을 통해서 얻은 이 많은 지식들로 인해서 자만해진 나머지 자신의 욕망이 급급해서 사는 인간들을 어린아이라고 치부해 버리면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시타르타가 첫눈에 반해서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던 아름다운 기생 카밀라마저 시타르타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랬던 시타르타는 결국 부자가 되고 술과 도박이라는 이런 일회성 유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타락한 시타르타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막 구토감을 느껴요. 그런 구토감을 느끼고 속세를 또 벗어나게 되고 또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뱃사공 바주데바를 만나고 뱃사공이 되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 말일세 고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이 세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일, 이 세상을 설명하는 일, 이 세상을 경멸하는 일은 아마도 위대한 사상가가 할 일이겠지. 그러나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곧 배움에 대한 내용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세존, 부처인 고타마의 설법인 호의와 관대한 용서, 자비심과 인내심,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인 고타마가 수많은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그 행위, 바로 그 행위가 사랑이고 고타마가 스스로 가르쳤던 그 설법보다 그 행위, 고타마가 그 중생들에게 행했던 그 사랑, 그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말과 글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주변에 존경받는 사람 중에서도 말과 실제 삶이 다른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이거는 사담인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되게 유명한 작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책을 읽었을 때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뭐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한 약간 어필? 자랑? 이런 것들을 느끼고 책과는 좀 다른 삶의 모습에 실망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보기 전까지는 그 말과 글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다르타는 강을 통해서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돌멩이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돌멩이는 언젠가 내가 먹을 식량이 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헤르만헤세의 시간에 대한 이 통찰력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거든요. 선과 악이 구분이 없을 때 이 세계가 완전해지듯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도 결국 동시성과 영원성으로 기결된다는 이 진리를 강을 통해서 또 배우는데요.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와 영혼의 사이, 번뇌와 행복의 사이, 선과 악 사이에 놓여있는 이 간격도 하나의 착각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는데 내년쯤에 다시 읽게 된다면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도 좀 번뜩 이해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최근에 책그림이라는 채널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시간의 비밀이라는 이 영상을 흥미롭게 봤었는데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이 비밀을 헤르만헤세는 그 당시에 이미 사색을 통해서 알고 있었나 봐요. 정말 엄지척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3번을 읽었는데 왜 또 읽고 싶은 책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 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허투루 읽지 마시고 뜯어보고 씹어보고 또 내 마음에 담아도 보고 이렇게 이 문장 하나하나가 내 삶의 태도에 스며든다면 이 책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